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가느냐? 결격 사유. 아까 좀 하려다 말았는데 결격 사유 들어가 볼게요. 자, 결격 사유 내용. 자,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어느 법 위반? 이 법.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 있는 법이. 그러면 제한 능력자부터 들어갑니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 또 뭐가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또 뭐가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결격사유 있으니까 중개 못 하겠죠. 그럼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 19세. 그럼 이제 이분들은 결격사유니까 취업도 안 돼요. 보존도 안 되고 자격증 있더라도 소공도 안 되고 등록도 안 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가 뭐예요? 중개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럼 미성년자 자격증 취득했어. 근데 못하게 막았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모 동의를 얻어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럼 결혼하면 성인으로 봐도 안 됩니다. 성인으로 보는데도 안 돼. 중개업은 못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자, 결국은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어요. 19세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자, 그러면 이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죠? 성년은 지속적으로 결여. 그죠? 그렇다고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떨어져야 돼. 법원으로부터. 됐죠?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법원으로부터 받죠. 그러면 여기서 결격 사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그럼 이게 이제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중개업을 하라는 소리요?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죠? 개시 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 심판. 거기다 적어. 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하고 묶어가지고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개시 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 이건 이제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개시 심판부터 언제까지?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 중개 못하는 기간이라고. 됐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와? 왜? 아, 막 찍어버리니까? 좋았어요. 이제 하여튼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점수 나오면 합격이 되는 거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는 결국 중개업을 못하고 언제 벗어나는 시기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산자란 것은 일단 빚을 많이 졌다고 해서 파산자가 된 게 아니죠.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 자, 채무 완제 능력이 없어서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파산 선고가 떨어지지 않으면 파산자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제 빚 다 갖고 나서 복권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졌을 때? 복권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벗어납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 기간은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해되세요?
자, 맨 뒤에 분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앞에 앉아야 돼. 앞에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죠? 자, 하여튼 법원으로부터 빚 많이 져서 파산 선고가 떨어지면 파산자요. 파산 선고가 떨어지지 않으면 빚을 많이 져도 파산자가 아닙니다. 그럼 벗어나는 지금 법원에다가 복권해달라 해서 복권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벗어난다고. 별거 없어요.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중개 못하는 기간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안 됐는데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법정 복권, 이 법정이란 말이 법률을 규정해서 복권된다. 당연 복권, 당연히 복권된다. 자동 복권, 자동으로 복권된다. 자,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무슨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면책 결정. 그리고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복권되고 그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복권된다는 말은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줄만 그으면 돼요. 자, 일단은 파산자는 거기 파산 선고 시 동그라미 복권 결정 동그라미. 자,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사유다. 나와 있어요? 다만 면책 결정 밑줄 파산 선고 몇 년 경과? 1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복권이 된다. 정리됐어요? 예.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파산자도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파산자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해서 학교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수형자란 말은 말 그대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 그러니까 징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수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수형자는 몇 가지? 세 가지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하세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근거, 이 사항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집행이 뭐가 되노?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가 되노? 면제입니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단 법 조문을 숙지하시면 돼요. 이 조문을 숙지해야 되고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근거 이상의 실형이 뭘까? 근거 이상의 실형. 사형 징역 근거를 말하면 돼요. 근거란 말이 있어요. 이제 사형 징역 근거형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역 근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됐어요? 근거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 그럼 우리나라 형벌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요? 사형. 그 다음에 무거운 거예요. 무기 유기 안 나누면 징역을 더 무겁게 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근거.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격 정지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집행유예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당첨. 여기는 당첨. 아니 이거 처음 한 거 아닌데 자주는 안 했지만 우리 여기 네, 그렇지. 벌금 있어. 벌금.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고려. 또 과태료가 아니고 과료. 과태료하고 달라요.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질서벌이고 과료는 형벌이 형벌. 이건 형벌이거든요. 형벌. 법원에서 부과한 거. 그죠? 그다음에 몰수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로 갈수록 무겁고 밑으로 갈수록 뭐다? 가볍다. 그래서 이제 근거 이상이란 말을 쓴 게 이거잖아요. 근거 이상. 이상이란 말은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거 이상, 근거 이상, 사형 징역 근거를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형 집행당하면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해석하기는 이제 징역 근거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요약집에도 징역 근거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징역은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거고 근거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기간도 무기징역, 무기근거, 유기징역, 유기근거 똑같아요. 기간도 유기도 마찬가지. 그죠? 1개월에서 30년. 1개월에서 3 가중하면 50년까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여기서 이제 자격 정지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형벌에서 자격 정지에서 자격은 무슨 자격을 말해요? 상실 정지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자격 정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자격증은 중개업을 못 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자격은 뭔 정지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저기밖에 없다요. 네?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대답 다 했는데 옛날에 대답 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잊어먹었네. 선고권이랄지 피선고권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형벌에서 말한 자격하고 우리 중개사법에 말한 자격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형법 위반에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결격 사유 아니에요. 이따가 저거 나올 건데 우리 중개사법 위반에서 자격 정지는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개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형법 위반 자격증 결격 사유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벌금. 우리 과목에서도 벌금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형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봐보세요. 근거 이상의 실형 개념 끝났고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뭐예요? 자, 집행 종료 그러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죠. 만기석방하고 가석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만기석방이라는 것은 만기 출소했다는 소리잖아요. 교도소 만기 출소. 그러죠? 그럼 출소된 날부터 몇 년간 중개하지 말라. 3년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3년 이렇게 하면 돼요. 석방된 날로부터 몇 년? 중개업에 종사하지 말라. 됐죠? 근데 이제 가석방이란 뜻은 뭡니까요?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 준다는 소리죠. 그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추면 나와요. 그러면 언제 이 무기란 것은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언제 종료로 봐? 10년을 종료로 봐요. 언제부터? 가석방 된 날로부터.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종료로 보고 그럼 우리 법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럼 교도소 나오더라도 몇 년 지나야 돼? 13년을 지납니다. 자, 그림 그려줄게요. 처음 온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몇 명 있은 것 같아서 잡아보세요. A라는 사람이 무기징역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교도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22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줬어요. 그죠? 그럼 가석방 되면 이제 교도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몇 년? 10년을 종료로 보는 거죠. 종료. 집행 종료로 봐.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또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교도소 있으니까 일을 못하고 여기서부터 몇 년? 13년간 중개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맨 뒤에 이해되셨어요? 좋았어요. 이해됐어요. 좋았어요. 자,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어차피 요약집에 다 있잖아요. 없는 건 내가 적으라 할 거고. 자,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언제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 잔여 형기 경과. 남은 형기가 경과됐을 때. 남은 형기가 경과를 종료로 봐.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자, 그러면 잘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징역 5년 선고받았어요. 징역 5년. 그럼 5년간 복역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한 4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 줬어요. 가석방 시켜줬다고. 그죠? 그러면 잔여 형기 몇 년? 1년. 이걸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도합 몇 년? 4년을 중개업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도소 나오더라도 4년간 중개업하지 말라.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차피 이 법 조문 외워놓고
이 종료 시점만 외우면 돼요. 무기는 몇 년을 종료로 본다? 여기는 자녀 형기. 왜? 그때부터 몇 년? 3년. 3년 더 해주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몇 쪽 볼게요. 자, 거기 기억, 근거 이상의 실형성으로 징역 근거형을 의미한다. 나와 있죠? 징역 근거 동그라미 치시고. 자, 집행정지 만기 석방은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는 경우를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뒤에 3년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그냥 플러스 3년 적어 놓으세요. 자, 만기 석방일로부터 몇 년간 중개할 수 없다? 3년. 3년을 거기다 적어놔. 그래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뒤에 이제 뒷페이지 3년에 다 걸리는데 여기다 그냥 적어놔요. 만기 석방일로부터 몇 년? 3년. 그다음에 가석방은 무기는 몇 년? 유기는 자녀형기 경과. 자녀형기 경과 동그라미. 그러니까 10년 밑에다가 플러스 3년. 자녀형기 경과 밑에다가 플러스 3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한 게 공부하기 편하겠죠? 그렇게 한 게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10년 플러스 3년 적었어요?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이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 교도소 나와 있더라도 쉬어라. 중개업하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로 공부하러 떠나야 돼? 집행이 면제. 자, 일단 집행 종료 그러면 머릿속에서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이 딱 나와야 돼. 됐죠? 만기 석방하고 가석방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집행이 면제됐다는 것이 뒷페이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뒷페이지 보면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재판이 확정된 후 뭐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 근데 범죄가 되게 바뀌었어요? 안 되게 바뀌었어요? 안 되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뭐 죄가 자체가 폐지됐다 할지 뭐 간통죄가 폐지됐다 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범죄가 되지 않게 바뀌었다 그러면 집행을 뭐 해줘 버려요? 면제해 줘 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플러스 3년입니다. 또 하나,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지나면, 쉽게 말해서 도망 다니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요. 형도 시효가 있어요. 무거운 범죄는 길고 시효 기간이, 가벼운 범죄는 가벼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때 집행이 뭐가 돼요? 면제돼 버려요. 그럼 플러스 몇 년? 3년.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또 사면한단 말 나오잖아요. 전직 대통령 사면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 시키면 면제가 돼 버려요. 형이 면제돼 버려요. 무슨 사면? 특별 사면 시켜 버리면 면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무슨 사유? 면제 사유. 그러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중개업할 수 없다. 그러면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이요. 유기 같은 거. 근데 이것은 자녀 형기가 얼마나 남았건 계산한다 안 한다? 무조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공부하기 더 편해요. 이건 면제 사유고 이 날로부터 무조건 3년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면제 사유 알아. 근데 이것하고 또 특별 사면하고 또 구별해야 할 것이 무슨 사면? 일반 사면. 이것은 즉시 벗어납니다. 사면 즉시. 그 곧바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곧바로. 여러분 교재는 곧바로.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면제 사유 A, B, C 옆에다가 플러스 3년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 밑에 니을에 3년이 경우 거의 다 걸리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세 가지. A, B, C 플러스 3년. 다 면제 사유고 3년이고, 일반 사면은 곧바로 동그라미. 곧바로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이 말은 3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곧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하시면 돼요. 이 한 줄을 숙지하시고 해석하는 건 이렇게 같이 설명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은 이 조문을 기억해 놓은 게 좋아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근거 이상의 형은 뭘 받고?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근거 이상이란 건 방금 위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죠? 똑같 사형징역 근거. 그럼 집행유예란 뜻은 집행을 유예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집행을 보류시킨다. 더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 보낸 것 자체를 보류시켜 놓는다. 보류시켜 놓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형의 선고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되 교도소 보낸다, 안 보낸다? 집행유예를 같이 내리면 교도소 안 보낸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예문을 알고 있으면 돼요. 예문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아까 이중 등록한다 할지 이중 소속하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이거 위반해갖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결격 사유, 즉 중개업을 몇 년간 못하냐? 이건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죠. 그러면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지 말란 소리야. 그러면 몇 년간 중개업 못하냐 이 말이죠. 자, 몇 년? 2년? 5년? 여기는 우리 저기는 몇 년? 2년? 확실해요? 좋았어요. 오늘 집중 포화가 되네. 여기가 누가 결석했지 여기? 그러니까 거기가 타겟이 돼. 여기가 안 나오니까 거기가 타겟이 돼. 여기는 맨날 타겟이고.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 여기 누구지? 여기 누구? 됐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앉으면 좀 타겟 될 수밖에 없어. 자, 이것은 2년입니다. 2년. 왜 2년입니까요?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읽으세요.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래서 2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3년은 아까 강의 끝난 거예요. 아까 5년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5년이면 이거 3년에다 더했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아까 강의 끝난 거고, 이거 이 조문 주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몇 년? 2년. 앞뒤 더하면 안 돼요. 그럼 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연습할게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그럼 뭔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근데 어떤 분이 있잖아요. 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역사가 없어서 집행유예가 감이 안 온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 우리 과목 공부하는 데는. 그렇죠?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그러죠?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응용할게요. 조금만 응용할게요. 자, 이건 우리 중개사법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무슨 입법 위반?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럼 결격사유 몇 년? 똑같이 2년이 돼? 우리 중개사법이 아닌데도? 여기는 왜 대답 안 해? 그렇죠? 똑같이 2년? 네, 똑같이 2년이답니다. 난 대답 안 하길래 또 무슨 깊은 또 다른 생각이 나. 똑같이 2년이요. 왜 그래? 왜? 이 징역이잖아요. 징역. 근거 이상. 이 근거 이상이란 말이 뜨면 어차피 근거 이상, 징역, 근거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징역, 근거가 뜨면 여기 징역이잖아요. 징역. 우리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똑같이 결격사예요. 다른 법이든 똑같이 결격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징역 근거란 말이 떠버리면 우리 중개사법 위반하든 다른 법 위반하든 똑같이 결격이요. 그러면 거기 예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가. 자, 주의사항 한번 보세요. 예. 도로교통법 위반 몇 쪽 보세요. 이 도로교통법은 우리 중개사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그래도 징역 2년 이내 집행유예 3년 받았죠. 그럼 몇 년간? 3년간 결격사유, 무사히 경고하면 벗어난다. 그러니까 3년간 결격사유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그 예문이 도로교통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개사법도 그렇고 도로교통법 그렇고 형법도 그렇고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다 징역 근거란 말이 떨어지면 다 똑같이 결격사유다. 이 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법 조문에서 집행유예만 결격사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야? 아닙니다. 선고유예란 것은 집행유예 범죄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에 저질렀을 때, 그죠? 이런 것은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놔요. 선고 자체를 안 해. 집행유예는 선고는 하되 집행을 보류시키죠. 이건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요. 이게 선고유예. 그래서 일단은 선고유예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의사항 선고유예 밑줄거세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형자가 있죠. 어느 법 위반? 이 법이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고 나와 있죠. 벌금형을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자, 이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도 중요하고 3년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이 법이면 이걸 꼽으라 그랬어요. 왜? 자, 징역 근거는 우리 법이든 다른 법이든 똑같이 결격사유죠. 그런데 벌금형은 오로지 어느 법?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았다. 결격이다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아까 뭐라서 이중등록 이중수속하다 걸렸을 때 자, 이런 경우가 결격이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2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에요? 얼마? 이거 바뀐 지가 한 5년도 안 됐어요. 이게 원래는 벌금 떨어지면 무조건 결격사유였거든요. 10만 원 떨어져도. 근데 지금 얼마? 우리가 조금 잘못해서 뭐 100만 원 벌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한 10만 원만 벌금 떨어져도 결국은 다 3년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3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벌금이에요, 벌금.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과태료 300만 원 거의 적으세요. 과태료 300만 원 결격 X라고 적으세요.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 X예요. 벌금 300만 원 밑에 적으면 돼요.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고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위반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있잖아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시고 그리고 3년간 결격이다. 몇 년간 못한다? 몇 년간? 3년간.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조문을 머릿속에 넣어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이 조문을 먼저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해요. 뭐 해석하는 거야. 강의 듣다 보면 해석되는 거고. 끝났어요? 수영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법 위반? 지금부터는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물론 아까 벌금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지금부터는 오로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자, 이제 이게 하나씩 공부하러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3년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공인? 중개사에게 부과된 거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럼 3년간 중개업 못하죠? 결격 사유니까. 그러면 시험 봐서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해 못해? 이거 이 앞주에 배웠어. 오래 가지도 않았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게 이거 하나라니까. 이거 이 앞주에도 했는데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그죠? 다 시험 봐요. 근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중개업 보조운동 할 수도 없지만 시험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앞주에 부정행위자 이거 하고 자격 취소 3년 공부했잖아요. 이거 3년간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적어놔 빨리. 맨날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그죠? 괜찮아. 어차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1번 맨 뒤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중개업 X, 시험 5. 몇 년간? 아니 시험 X 3년간. 둘 다 X요. 시험도 3년 동안 못 보고 중개업도 3년간 못 한다. 됐어요? 결격 사유니까 못 하는 거고 시험도 못 봐.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것도 오로지 어느 법? 그러면 아까 저쪽에 지워버렸는데 여기 자격 정지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여기 자격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요. 그러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몇 개월? 6개월.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중개업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건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소속공인 중개사에게만 있는 제도요. 자격 정지 제도는 오로지 소공에게 있는 제도. 그러니까 소공이 자격 정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우리 법 위반했을 때 아까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 옆에다 적어. 자, 동그라미 2번 맨 뒤쪽에 형법 위반해서 자격 정지 결격 사유 X라고 적으세요. 형법 위반을 해서 자격 정지 받으면 결격 사유도 아니다. 왜 개념 자체가 틀리다 그랬죠? 형법에서는 아까 뭐랬어요? 선고권이랄지 뭐 비선고 이걸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걸 말해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개업을 못하게 한 거죠. 이건 어느 법에서 나와? 공인 중개사. 다른 건 모르더라도 벌금하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중개사법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벌금하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다. 이거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한다 그랬어요?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격이니까.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당하는 거죠. 부과되는 거죠. 그러면 이 3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냐고. 있어요? 있죠. 아까 자격 취소 빼고 다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증이 취소될까? 안 되죠.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증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됩니까? 네, 그건 취소돼요. 왜? 결격사유니까. 아까 개공이 결격사 있으면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그러잖아요. 자격증이 취소되면 따라서 등록이 취소돼. 근데 거꾸로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증이 취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 취소가 안 되는데 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하냐고. 자격증이 없는 개공. 누구 말해요? 중개인이라고 중개인 생각하면 돼요.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개인들이 봐갖고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적어봐요. 동그라미 3번 후단에다가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옆에다가 중개업 X 3년간 못한다 이 말이고. 근데 시험 O라고 적으세요. 시험 봐서
자격증은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자격증 없잖아요. 근데 등록증은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거든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사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단서가 문제, 단서. 이 단서가 문제인데, 자, 지금 여기서 단서는 등록 취소 관련 단서입니다. 등록이 취소됐지만은 3년 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가지? 세 가지. 자, 봐보세요. 첫 번째가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을. 아까 이거 실효 사유도 되지만 반드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 원래 3년간 못 해야 되는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격사. 이거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괴롭히고 이게 괴롭힐 거예요, 아마. 결격사유. 아까 뭐라 했어요? 개공으로 근무하다가 결격사유 생기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 취소 사유 중에 하나요. 또 하나가 등록 기준 뭐다? 미달. 자, 등록 기준 미달은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까? 임의적 취소 사유. 임의적 취소 사유. 그럼 왜 3년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나씩 분석할게요. 근데 사실 1번하고 3번은 큰 문제가 안 돼. 이제 2번이 문제인데 1번부터 설명하면 A 개공이 이거 사망 설명하면 A 개공이 하다 사망을 했죠. 그러면 아까 실효사도 되지만 반드시 여기서 취소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취소되면 원래 몇 년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3년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사망을 했으니까 3년 지났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중개하라고 하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의미가 없죠. 산에 혹시 등산 가다가 묘 있으면 깨워봐. 일어난가? 그렇죠. 나는 간혹 가다 그런 행동을 잘해. 안 일어나더라고. 그렇죠. 근데 남들이 보는 데서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끼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 한번 해봐. 좋았어요. 저기는 할 것 같았죠. 좋대. 좋아.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이게 또 문제예요. 등록기준 미달. 우리가 이 앞뒤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두라고 했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고 했죠. 미등기 건물에는 가능하다고 했죠.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공이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겼어. 그럼 등록기준 이거 미달 A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 기다린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바로 적법한 곳으로 사무소 옮기면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헤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딱 두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이제 뭐 봐봐요. 자,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돼요. 자, 봐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괴롭힐 건데, 자, 봐보세요. A 개공이 아까 우리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결격 사유가 시작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언제 벗어난다 그랬어요? 종료 심판을 받았을 때 벗어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가 생긴 거예요, 여기요. 개공이 결격 사유가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면 이제 남양주 시장이 등록 관청이잖아요. 등록 관청에서 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남양주 시장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된다고 시킨다고. 왜? 개시 심판 받았으니까 등록 취소 시켜. 그러면 몇 년간 못 하는 게 원칙이요? 3년.
그러면 이 결격 사유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잖아요. 중복이 되면 원래 늦게 끝난 데서 벗어난 게 원칙이에요. 왜? 여기서 벗어났지만 여기 걸려 있어 안 걸렸어? 걸려 있으니까. 근데 결격 사유 즉 개시 심판 때문에 취소되면 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결격 사유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래 결격 사유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취소일로부터 3년간 못 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제 밑에 거이 더 이제 같은 3년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잘못해갖고 자격증이 취소됐어요. 자격 취소되면 아까 몇 년간 못 한다 그랬었죠? 맨 위에 3년. 여기서 이제 벗어난 게 맞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따라서 결격 사유가 됐으니까 뭐가 취소된다 그랬어요? 등록이 취소됩니다. 반드시 취소시켜. 그러면 취소되면 3년간 못하는 게 원칙이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중복되면 여기서 벗어나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격 취소 자체가 결격 사유잖아요. 이것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밑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것은 그대로 적용돼.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수험생들이 같은 3년이니까 이제 이걸 못 풀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격 취소일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이 지문은 맞아. 근데 등록이 취소일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지금 설명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 지금 있을 거예요. 되신 분들이 많겠지만 안 되신 분도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만 공부해 주면 돼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한다? 3년.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거 다 취소 사유거든요.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자격 취소 3년이랄지 벌금형 3년부터는 적용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일단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밑줄 그어드릴게요. 다만 다음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개인 개공 사망, 법인 개공 해산 그 뒤에다가 필치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적으세요. 니은도 필요적 등록 취소. 디귿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때문에 취소되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확실히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래.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론 정리하세요. 자 정리 끝났어요? 정리 끝났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실래요? 밑에 주의사항 뭐라고 나왔어요? 폐업 신고 후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이 지문 있죠?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 밑줄 그어보세요. 자, 이 용어가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되겠고 일단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뭘 받았을 때? 취소. 지금 우리가 등록 취소 공부하고 있잖아요. 원래의 결격기가 3년에서 뭘 뺀?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사해야 된다. 이거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 뒤에서 나온 거예요. 저 뒷부분에 우리가 행정처분 파트 승계 파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설명을 자세히 해 볼게요. 자, 행정처분 승계 제도가 있는데 잘 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했거든요. 왜 폐업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영업하면 되는데. 자, 왜 폐업했어요? 영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 폐업을 6개월 했다 가정을 해봐. 몇 개월? 6개월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영업했어. 같은 사람이 이거 A가 폐업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등록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 방금 밑줄 그은 게 뭐예요?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라고 밑줄 그었어요, 안 그었어요? 그렇죠. 이게 재등록 개공이에요. 이거. 다시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사람을 재등록 개공이라 해요. 그럼 이 기간을 우리가 무슨 기간이란 말을 써요? 이거예요. 폐업 기간이잖아요. 이걸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위 승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처분. 행정 처분 받은 거.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자, 지금 한 번에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이건 저 뒤에서 배우거든요.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와 관련된 거 이거요. 위법 행위를 승계를 한다. 무슨 행위를 승계한다? 그럼 여기서 위법 행위인데 어떤 처분에 대한 위법 행위만 승계가 돼요? 자, 한 바퀴 도신 분 다 돌았죠? 그렇죠? 자, 저 뒤쪽에서 우리가 승계했는데 어떤 위법 행위가 승계된다고 배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처분에 대한 위법 행위?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했을 때. 업무 정지. 하나만? 정시. 어떤 처분에 대한 승계됐어? 이게 전부 다? 아주 좋았어요. 틀렸어. 자, 요약집 55페이지인가? 한번 봐볼게요. 55페이지가 아니고, 자, 59페이지. 59페이지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동그라미 2번 지금 이건 나중에 하기로 동그라미 3번 내용인데 위법행위 승계 있어 없어요? 그 첫째 줄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가로를 묶어서 이것만 승계가 되거든요. 자, 이것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공부가 덜 됐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그려놨으면 이것은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처분만 승계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은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덜 된 겁니다. 덜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고 복잡하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 지금 이거 등록 취소 관련 사항 배우잖아요.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초과 중개 보수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그럼 남양주시장에 적발이 됐어. 초과 보수 받았고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승계 제도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한 10년 됐는데 생긴 데가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걸리잖아요. 초과 보수 받아 걸리면 폐업해 버렸어요. 폐업. 취소 안 당하려고. 왜? 폐업하면 개공이 아니라 일반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했어요. 조용해지면 한 달 후에 조용해지면 다시 등록하려고. 왜냐하면 취소 당하면 3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폐업했더라도 6개월 후에 등록을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져와. 이거 위법행위 승계야. 그러면 옛날에 초과 보수 받아 등록 취소 안 시키고 지금 폐업한 상태에서 다시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가져와서 여기서 등록 취소시켜. 과거에 초과 보수 받아 먹었지 그러고 이제 개공됐으니까 여기서 취소시킨다고. 됐어요? 그러면 취소되면 몇 년 못 한다 그랬어요 방금? 3년. 이게 이제 결격사유잖아요. 근데 3년에서 자기가 알아서 쉰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빼줘.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어차피 취소 당해도 3년만 못 하는데 자기가 쉰 기간까지 해버리면 3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줘. 그러면 6개월. 이걸 무슨 기간? 폐업 기간을 빼줘. 그럼 결격사유 몇 년? 2년?
6개월 또 뭐 4개월이요. 1년은 12달입니다. 또 이제 1년은 12달까지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됐어요? 2년 6개월. 그러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봐봐. 그래서 그 내용이 주의사항 다시 읽어보세요. 재등록 개공이 자 폐업하기 전후 사유로 뭐가 취소됐어요?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3년간 결격 사유지. 근데 여기서 뭘 뺀다? 폐업 기간을 이 공식처럼 공부해 보세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무슨 사유다? 결격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빼기 폐업 기간이 결격 기간이다. 3년 빼기 폐업 기간이 결격 기간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재등록 개공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반 개공이 아니고 무슨 개공? 재등록 개공에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이란 말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 됐어요? 과거 사건을 가지고 취소 당했을 때 3년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폐업 기간을 뺀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등록 개공이 키포인트요. 이건 3년 빼기 폐업 기간이 결격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저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승계까지. 그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공부 되신 분들은 별거 아니지. 이게 별것도 없지. 그죠?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중개사법이 고득점 과목이 공부했을 때 말이에요. 절대 점수 안 나와요. 우리 과목은 벌칙까지 다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제재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고 앞뒤 이런 내용이 완벽하게 공부됐을 때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고득점이 나오지만 공부가 덜 되면 다른 과목보다 더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누가 고득점 나온다는 게 그냥 준 줄 알아. 절대 안 줘요. 나중에 해보세요. 그냥 안 줘요. 절대.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그 4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4번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돼. 이 조문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뭐한 자로서?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업무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됩니까? 개공에게 부과되잖아요. 아까 자격정지는 누구에게? 서공. 똑같이 일 못하게 한 건 똑같아요. 일 못하게 한 건 똑같은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 그러면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여기서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할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데가 일을 하려고. 이거 직업인데 6개월 동안 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6개월 남양주에서 받으니까 폐업하고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 업무정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별도로 만든 거지.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결격 사유로 놓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폐업하더라도 이때까지 중개하지 말라. 됐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 못하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월 동안 못한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왜 못해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해요. 그럼 여기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는 폐업하면 일반이 됐잖아요. 일반이 되면 이제 업무정지 의미가 없잖아요. 업무정지는 개공에게만 있는 제도니까.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출제자가 결격 사유 이거 잘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결격 사유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 사유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6개월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결격이야. 이걸 간혹가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기출에는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모의고사는 간혹가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 못하는 기간은 6개월이 맞는데 여기는 업무정지 기간이니까 못하는 거고, 결격 사유 기간은 폐업할 때부터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저건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5번 별표 있어. 이건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별표 쳤어요? 그러면 별표를 쳐놨으면 복습할 때 이해를 해야 돼. 별표만 쳐놓고 왜 이거 별표 쳤지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요? 거기 무슨 내용인가 읽어봐요. 다 읽으셨죠? 자, 이것은 뭐냐면 위에 것하고 비슷하는데 밑에는 법인 개공을 말하면 돼요. 무슨 개공? 법인 개공이 중개회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중개업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 개공 소속하에 임원하고 뭐가 있어요? 사원. 여기서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그랬죠? 경영진이라 그랬죠? 그럼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 일해 못해? 못하잖아. 왜? 회사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만둬 버려요. 한 명이 그만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만두면은 이 그만둔 임원은 이 기간 동안 회사 업무정지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하느냐 이거요. 중개업 한다 못한다? 확실해? 예, 그 뜻이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럼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그 두 줄에가? 그 이었던 자가 그만뒀단 소리야. 이었던 자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임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뒀단 소리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와. 그렇죠? 지금부터 시험은 나와. 이거 시험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첫째 줄 후단 사유 발생 당시란 단어 있어 없어요? 거기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만 결격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만 결격이요.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 아니다. 그다음에 봐보세요. 업무정지 사유는 1월 달에 발생했어요. 1월 달에. 그럼 뭐 쉽게 말해서 등록 인장 안 쓰면 업무정지거든요. 인장 등록해놓고 그걸 안 쓰다 걸리면 업무정지 사유라고. 그럼 걸려서 남양주 시장에 1월 달에. 그럼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재량사항이거든요. 아직은 안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달에 업무정지 내렸어요. 처분이 이루어졌다. 몇 월 달에? 3월 달에. 근데 이때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B 임원은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은 A만 있죠. 근데 처분 당시 임원은 A, B 다 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니까 A도 그만둬 버리고 B도 그만둬 버려요. 회사가 일을 못하니까 A 임원, B 임원 다 그만뒀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결격 사유란 거예요? A만 결격 사유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 B는 처분 당시에는 있었지만 사유 발생 당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A는 결격 사유이니까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B는 그만두면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중개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정리되고 있어요? 그 말이다.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이게 안 보여 시험 보면 두 글자 차이거든요. 처분 당시하고 사유 발생 당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각인을 해야 돼. 알고 있어도 시험 보면 안 보이는 게 이거예요. 사유하고 처분 각인을 시켜야 되고, 자 이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돼요. 5번은 두 가지를 알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 낼 것도 없어. 이제 거기 두 가지 알면 거기서 또 문제 낼 것도 없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임원 사원 밑에 또 누가 근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고용인, 서공보조원. 고용인들이 소속공인 중에서 보조원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경영진이고 이분들도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이분들도 일 못하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명이 그만둬 버려. 나는 회사 그만둘 거야. 그래갖고 회사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이 회사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용인들.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있고 있다. 여기는 임원 사원은 안 되는데 고용인은 그만두면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다. 여기는 있어? 자, 여기는 다 있다 그러네. 여기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컨닝 한 거죠. 컨닝 안 했어요. 있어요? 자, 여기는 그만두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조문 봐봐요. 거기 조문에 뭐라 써요? 임원 사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럼 고용이란 단어 있어 없어? 소공보조인이란 단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임원 사원 밑에다가 고용인 X라고 적어놓으세요. 임원 사원 밑에다가 고용인 X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효력은 직원에까지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직원에까지는 업무정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직원들은 그만두면 다른 데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근데 임원 사원은 회사가 업무정지 받으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유 발생 당시. 이 두 가지 말면 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문제 더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이 지문이 나오면 예측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런 것이 보통 출제가 되더라. 이 예측까지 하고 들어가야지 실수를 안 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 두 가지 말면 문제 더 낼 것도 없어요. 5번 조항에서는. 정리되고 있어요?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이 이제 뭐가 있어요? 사원 임원 중 이거잖아요.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이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원 10명이다 가정을 해봐. 그럼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을 해줄까 안 해줄까? 빼든지 바꾸든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줄 임원 중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한 자가 있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이거고 2번 별표 주세요. 동그라미 2번. 이제 2번도 중요한데 개공인 법인의 임원 사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거 사유가 발생 몇 개월 이내 해소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 벗어난다고 나와 있죠. 그럼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결격 사유죠. 그럼 어떤 제재 들어가? 법인에게 2개월 이내 직원 임원 사원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어떤 제재 들어갔냐고.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칠판 어떻게 봐야 돼?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합격권에 진입했어. 맨날 질문 받더니 이제 잘하네. 그죠? 자, 법인 개공이 소속하에 임원하고 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해소란 말은 해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제 스스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 이 법인 개공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 질문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해소하지 않으면 즉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들어가냐? 이 법인 개공에게 이 말이에요. 업무정지? 강력 주장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뭐라 했죠? 개공이 결격사 있으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 안 벗어났으니까 필치요. 반드시 취소. 자,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것하고 비교해서 공부할 거 있어요.
비교해서 여기서 개공은 법인도 되고 개인도 돼요. 이분 밑에 고용인들이 근무하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고용인이 누구라 했어요? 소공하고 보조원. 그럼 이분들도 근무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까 배운 결석 파산자를 이런 거. 그럼 여기도 2개월 이내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몇 개월 이내? 안 하면 이 사장인 개공이 어떤 죄죠? 업무정지? 하루 종일 업무정지? 네, 우리 저기는 업무정지. 우리 이쪽 우리 옆에 분. 좋아. 여기는 임치? 임치? 예, 좋아. 업무정지. 이건 업무정지. 그 옆에다 적으세요. 둘 다 적어놓고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자, 다 이거 중요해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자, 보세요. 임원 사원은 경영진이라 그랬죠. 이분들이 결격사유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라. 안 하면 결격사유니까 반드시 취소. 그럼 직원들이 결격사유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안 하면 사장에게 뭐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그 옆에다 적어놔요. 자, 그러면 다 적었어요? 거기다 적어놓고 공부하세요. 다 적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업무정지는 어디가 있냐면 요약집 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다 적어줘야 돼요. 요약집 58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맨 밑에 업무정지 사유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 있어요? 없어요? 1번이게요. 1번. 자, 업무정지 사유 1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2개월 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럼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다 이 말이야. 개념 잡았어요? 자, 봐봐. 그러면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고, 직원들은 그죠? 업무정지 사유에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하기는 쉽지만 그렇지 않죠? 비교가 돼야 되고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다 적어놓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 이거 이제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하신 분들은 처음 한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한 건데 계속 잊어먹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효과 볼게요. 효과 24페이지 25페이지 효과가 나와 있는데 25페이지를 보세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이 질문 있어요?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결격사 있으면 등록이 안 된다. 이 뜻이고, 뭔 사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사원, 임원, 소공, 보조원이 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결격사 있는 자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다. 취업도 안 된다. 이 뜻이고, 3번 개공이 결격사에 있으면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요. 이 효과. 이해됐어요?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언급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결격 사유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또 우리가 쉼 없이 달려왔죠? 그러니까 또 1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쉬었다고 해야지. 예, 휴식 같습니다.